네, 니타는 브루스타운의 보안관이자 가장 나이가 어리고 브루스타운 전체를 둘러봤기에 브루스타드 중심부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그의 누나 셸리, 로사들은 그를 마을 중심부에 한번 가보라며 억지로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브루스타운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즐겁게 학교에 가보자. 브루스타즈 중심부에 가봐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화이트 크로우, 그리고 아직 코에 상처가 안 생긴 크로우였습니다. 역시나 크로우와 화이트 크로우도 니타한테 중심부에 가보라며 재촉을 하고 있었죠. 사실 니타는 브롤스타운의 중심부에 있는 브롤스타드 중심부에 있는 벚꽃 스파이크를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더 가기 싫었죠. 그때 하지만 화이트 크로우를 보는 황급히 그를 물리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점점 커지고 있는 발소리. 그 발소리의 주인은 LA 프리모였습니다. 그도 그 엘 프리모 삼촌마저 중심부에 가보라며 시켰습니다. 할 수 없이 중심부에 가게 된 니타는 벚꽃 스파이크를 만날 다짐을 하며 할 수 없이 터덜터덜 중심부로 걸어갔죠. 그때 나타난 벚꽃 스파이크의 나이는 71살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생겼습니다. 니타는 원수 벚꽃 스파이크를 만나자 벚꽃 스파이크를 순식간에 노려보기 시작했죠. 그때 벚꽃 스파이크는 말했습니다. 넌 왜 나를 노려보는 거야? 니타도 말했습니다. 너가 예전에 날 공격한 거 기억나? 그걸 생각하면 밤에 잠도 못 잔다고. 그러자 또다시 벚꽃 스파이크는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먼저 공격해서 그런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하자 나와버린 보의 본성. 보는 순식간에 그들의 다툼을 그만두었고 그는 서로 화해를 하며 진정했습니다. 사실 니타의 속마음은 보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상황이었죠. 벚꽃 스파이크의 속마음도 니타와 같았습니다. 둘은 자기 자신보다 더 센 보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 다 화해를 하게 된 것이죠. 한편 저 먼 무인도에 살고 있는 원신 프랭크. 갑작스런 하칠과 해변가 부록의 표류로 인해 그는 둘 중 한 명을 골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인간 세계를 잘 몰랐기에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한지 잘 몰랐죠. 그래서 해변가 부록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사실 해변가 부록은 해변가에 아주 강해져 있었죠. 해변가에
해변가의 최고된 옷차림이었고 하티브록은 역시 이름도 하티브록인데 옷차림도 아주 더운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프랭크는 결국에 해변가 브록을 선택하고 말았죠. 그때 해변가 브록은 순순히 당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티브록. 하티브록은 왜 그랬냐고 쓰러진 해변가 브록에게 되물으며 그러면서도 원시인 프랭크를 계속 공격했죠. 그때 원시인 프랭크 하티브록이 다른 곳을 본 사이 원시인 프랭크는 엄청난 속도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원시인 프랭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달아난 후였죠. 그래서 정말 수상했습니다. 그때 쓰러진 해변가 브록은 한편 그냥 조용할 뿐이었습니다. 하티브록은 유일한 단짝을 잃은 슬픔에 원시인 프랭크를 찾아나서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원시인 프랭크는 풀 뒤를 둘러봐도 바위 밑을 봐도 그리고 심지어 땅 구멍을 들어봐도 원시인 프랭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장의 무기 파워 하티브록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파워 하티브록은 속도가 빛의 속도를 따라잡을 속도로 빠르였으며 거기에다가 시력도 몽골 사람보다 1.0 높은 6.0에 다다랐습니다. 그 능력을 얻고 난 하티브록은 갑자기 분주하기 시작하며 살기를 찬 눈빛으로 빛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죠. 단숨에 원시인 프랭크를 발견한 하티브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원시인 프랭크를 쓰러지게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원시인 프랭크의 부활로 그는 정말로 분했습니다. 잠깐 어디서 들어오는 굵은 총소리. 그 총소리의 주인은 부활한 해변가 브록이었습니다. 해변가 브록은 둘이 싸우고 있는 사이 잠깐 깬 것이죠. 하지만 아직 체력은 많이 회복되지 않아 원시인 프랭크에게 둘을 합쳐도 더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기괴한 선인장 소리의 주인은 저 먼 사막에 존재하고 있던 스파이크였습니다. 스파이크는 평소 절친이었던 하티브록과 해변가 브록의 물론 해변가 브록과 하티브록의 편을 들었고 참 더운 곳에 최적화되어 있던 스파이크는 선인장을 날리기 시작했죠. 그것도 모자란 바였습니다. 원시인 프랭크는 역시나 더 해변가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스파이크는 사막에만 살아서 해변가에 들어가서 잘 몰랐지만 프랭크는 해변가에서만 몇 년을 살아왔죠. 거의 태어난 거라고 해도 괜찮을 수준이었습니다. 브룰스타운의 평화유지자 특별한 영웅인 부호가 날아왔습니다. 엄청난 바람 소리에 놀란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위를 쳐다보게 되었죠. 하지만 한눈판 사이에 보는 회심의 의격을 날렸습니다. 그는 저 먼 하늘 엄청 높은 곳에서 폭탄 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댔습니다. 스파이크는 다행히 선인장으로 막아냈지만 다른 애들은 방어막 같은 것이 없어 혼란스러워 결국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직 스파이크는 보의 정체를 잘 알지는 못하였고 그래서 선인장으로 막아낸 것이었죠. 사실 보는
스파이크, 하트브록, 해변가 브록에게 할 것이 아니었는데 잘못한 수준으로 그들에게 지뢰를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스파이크가 선장으로 막아낸 것을 다행이게 생각한 스파이크는 보가 평화유지군인 것을 모르고 고마운 존재에게 계속 선장 폭탄을 날리기 시작했죠. 그때 보는 스파이크에게 지뢰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크는 지뢰 화살은 말 그대로 지뢰처럼 찾을 수 없는 존재여서 밟아버리면 바로 터지기 있었습니다. 잠깐 저 멀리서 브롤스타운의 파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미스 파이발리는 파이들로 이 무인도의 모든 인원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 미스 파이발리가 거의 왕이라고 할 수준이었죠. 이 해변가에서는 말이에요. 미스 파이발리는 사실 브롤스타운의 자기보다 더 센 사람들이 지루해 가장 만만한 상대들이었던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해변가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브롤스타운의 유일한 가족인 술집을 운영하는 발리를 만났습니다. 발리는 스파이크, 하트브록, 해변가 브록의 편이었고 결국 미스 파이발리에게 독수를 날리게 됩니다. 미스 파이발리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발리의 이끌이 당황하며 힘없이 쓰러졌죠. 쓰러지면서 미스 파이발리는 당신이 어떻게라는 말을 남긴 채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디서 날라온 콜트의 총소리, 콜트는 양손에 총을 2개나 들고 있어서 총을 아주 많이 찰 수 있었으며 이 해변가에서는 가장 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콜트의 기습으로 당황한 발리. 사실 콜트는 발리의 머리를 명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리는 결국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 떨어져 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콜트도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콜트의 얼굴에 확실히 당황한 기색이 많이 보였죠. 그때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미스 파이발리는 힘없이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콜트에게 마지막 공격을 날렸습니다. 미스 파이발리도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해 바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때 싸움만 하는 줄 알았던 화이트 크로우. 그는 순식간에 발리의 머리와 몸을 다시 조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발리 머릿속에서 날아간 수많은 작은 데이터들. 화이트 크로우를 보고 누구냐고 묻는 발리의 물음에 화이트 크로우는 대답 없이 당황스러운 얼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이트 크로우는 발리에 나간 데이터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죠. 다음화에 계속.